인원이 여기서 죽었고 또 이제 그중 생존에 있으면서도 부상당하고 이러니까 13명이 여기서 곧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어려움을 더 당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아 아닌 고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같이 살지도 못했고 사실상 그 어려움이야 말도 못하는 거지. 부모가 있어도 어려운 세상인데 부모 없이 산다는 그 어려운 세상. 초군 목표로 그때는 연명을 할 때란 말이에요. 전부가 일본 치하 막 끝나면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먹을 게 뭐가 있어야지. 또 우리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봐서 그러니까 이북보다도 더 경제 성장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솔직한 얘기로 나하고 같은 그 연령층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2년 후배가 되고 했던 이유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못 가고 2년 후에 중학교를 가가지고 2년 후배들하고 동기가 되고 이런 어려움.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학교를 못 가죠. 고등학교부터 한 거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내가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지쳐 올라가가지고 있으면서 공교롭게도 이 과일 과계하는 여기 이제 심부름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에 아들이 나하고 똑같은 연령대가 학교를 다녀나가 있었는데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모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광명고등학교라고 아시는 거 모르지 뭐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1학년 다니고 2학년 올라가면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왜 퇴학을 당했느냐? 그 집이 이제 가게 하던 집이 망하다 보니까 돈을 못 대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귀향해서 집에 내려와가지고 혼자 집에서 이제 독학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지만 안 돼가지고 그 길로 그때부터 내가 농촌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뭔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농촌운동 용동군 최초의 4.27 군 부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농촌운동을 하고 있고 각계 사회단체도 이런 데 단체장도 많이 맡아서 했고 주로 내가 여기 이 노건리 문제 이거를 좀 밝히고자 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결혼하고도 내가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20살이고 그때 나이.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댕겨야 됐단 말이에요. 그 차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여기에 가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참상을 당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도 취직 와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쭉 얘기하다 보면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 경찰서에도 지금이니까 얘기하는 게 경찰서 말도 못했지 그때는. 언제 누가 얘기해서 그러는지 경찰서에 3번이나 내가 불려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활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젊어서 이장을 받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웬만하면 좀 잘못이 있어도 봐줬어요. 젊어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살아서 나왔고 70년대 중반쯤 연좌제라는 거 알아요? 마지막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연좌제로 나를 묶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이제 얘기한다고 사상적으로. 그래서 안 하겠다고 거기서 안 하면 그 붉은 줄 올라가면 이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이제 사정하고 전혀 그 후에는 얘기를 주로 안 했어요. 한번 이제 붙들려 가면 이건 문제가 오니까 그러다가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지방자치제법에 이제 그때 보니까 이 군의원이 되면 경찰서장 위요
직급으로 따지면 그저 서열, 계급 서열을 따지면 야 이거라도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좀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참 그게 공교롭게도 1대1대 구련을 그래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대 구련을 딱 하면서 부의장을 맡으면서 경찰서장을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왜 여기서 그렇게 죽어갔어야 하는지 이 이유를 몰라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사상범으로 나를 얘기해서 여기 경찰서에 3번씩이나 내가 여기에 불려왔었다. 당신들이 도와주질 못할 모경 왜 쪽밖에지 깨느냐. 그러고 나서 여기 무슨 집회를 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와서 구경만 했지, 경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나왔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노건이 평화재단 평화공원을 만들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 초대 신규철 의원이 초대 국회의원이었는데 사실상 초대 의원이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이것이 끄는 일이에요. 그때 60명이라는 적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 초선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 법제화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신규철 의원에 대해서는 참 그 고마움을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했던 내용 미국에 우리가 3번씩 4번씩 건너다니면서 참 미국에서 우리를 없애려고 들면은 하루아침 해변거리도 안 돼. 저 깜짝할 사이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했으면 지도서도 몰래 잡아다 죽였어. 그렇지만 미국 같은 그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에 그 난리를 치고 펜타곤에 가가지고 장장 40분 동안 내가 40분간 했어요. 줄여가지고 40분 동안 공개적인 증언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언론들 그 기자들 전부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울다시피 했던 그때는 이제 이런 과정 얘기를 안 했고 여기 참상 그 상세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좀 눈물이 날 수 있도록 내가 얘기를 증언을 해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게 이제 돼서 세계적으로 떠들어서 폐암이 문제가 돼서 오늘과 같은 일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걸 그때만 하더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우리는 했었던 거예요.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되질 않았어. 그럼 좋다. 그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정부에서 이런 걸 지어주면 인정을 하는 거니까 길이 남는다 이게. 그럼 인정을 받은 다음에 법적으로 뭔가 처리해도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그럼 좋다. 191억 예산 책정 그럼 이거 만드는 거 이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됐던 거예요. 그 국회 196명 이제 국회의원들 참석인은 196명이 만장일치 가결이 돼서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도 우리가 여기서 10월 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 연도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12월까지 여기서 무려 13번이나 올라다니면서 국회의원 296명, 그때는 296명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안 만난 국회의원이어서 2번씩, 3번씩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서 볼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들이 닥쳤던 사람들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에 가서 증언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끝나고 나니까 10살짜리 기억 가지고 그렇게 생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 속담 얘기를 해요.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풀을 해서 얘기해 주세요. 3살 먹었을 때 말은 못하지만 이 머리 두뇌 속에는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뜻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 증언이 내가 분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때서부터 여기 단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도 자국을 그때 내가 다 찾은 거예요. 이게 누가 딴 사람이 와서 같이 찾은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분유를 하면서 찾아가지고 여기다 철망 치고, 그것도 철망 친 것도 그 찾아서 공개를 해놓고 나니까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와가지고 그날 나 그때 이제 군이었 때도 이상하게 여기 나와보고 싶더라고. 그래 나왔더니 대형차를 여기다가 쉐드를 설치해놓고 굵은 선 같은 걸 가지고 저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 공개해놓은 탄두 거기에 박혀있는 거 요걸 잘라 흔적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막 와서 보니까 그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못하게 딱 막고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돈 군 예산 300만 원 내가 군의원이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이 철망을 쳐서 그때서부터 더 경계를 심하게 했고 언론에도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 마지막에 저쪽에 41개 탄두가 박혀있는 곳은 내가 그걸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탄두 자국이 많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끼가 껴가지고 이렇게 깡 붙였었어, 전부. 그래서 그거를 삐끼내야 되는데 그냥 긁어내면 그 흔적이 부서지니까 쇠면이라. 그래서 그것도 소방서 저쪽에 이제 내가 군이 오니까 그쪽으로 얘기해서 소방서 데리다가 이게 물로 물의 힘으로 그냥 삐끼내서 보니까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 기억, 그런데 저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을 내가 이제 얘기한 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구동성으로 그거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해놓고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서 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물도 먹으려고 했던 우물정자를 표시해 놓은 것도 나중에서 내가 여기 물도로 가가지고 총을 맞은 것 때문에 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했던 과정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속상하니 여기서 애기 놓고 맞아 죽은 애기 엄마까지 죽고 애기를 물에 갖다 집어 던진 거, 또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보고 엄청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은 구글 안에서만 한 것만 하더라도 이 말로는 전부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또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증언할 때 주로 내가 다 했어, 전부. 90년대 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와서 얘기할 때 여기 농사일 제쳐놓고 나상 여기 와서 살다 싶겠죠. 하루에 5-6번씩 쫓아다니면서 오는 데마다 이제 와서 설명해주고 오늘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정은영 선생님 양반은 나도 이제 그때부터 했지만 이 양반은 저걸 미군 군인들한테 보상해달라고 소청한 것이 그때 그 양반이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유족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우리 보라기는 다 찾아가지고 다 해놓고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럼 해봅시다 해서
그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처음에 5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5사람이 시작하면서 그거 죽을 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5사람이 유족들이 누가 뭐그 5사람이 당신은 뭐 해가지고 이제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 쭉 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은영 씨하고 부회장이었던 서정고 씨의 이제 그때 부회장은 나하고 이제 둘이 있었는데 나만 그렇고 두 분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은 지금 3사람밖에 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이상 이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했던 사람은 3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있는 사람이 뭐 20년 이렇게 뭐 한 사람들 한두 사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유족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1년에 한 번씩 뭐 이제 유족회 회의를 한다든가 여기 우리 행사할 때 이제 참여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191억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91억을 유족들한테 다 나눠주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궁하게 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법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우리 유족들 살아있는 분들의 조금이라도 무슨 혜택이라도 주고 싶어서 지금 법으로도 이걸 해놓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면서 이 얘기만 하면 여기 이 얼굴이 침울해지고 이 목이 메서 잘 더군다나 저 안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 참상 애기 갖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산 애기를 아버지가 갖다 물에 갖다 집어 던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환장에 돼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총맞아도 죽고 이제 그런 여기 조합공원에 애기 모자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증언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만들었는데 제대로 저기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인데 정도. 지금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이쪽에 도로가 높고 저기 철로가 그 굴이 낮춘데 어디서 총을 쐈느냐. 그 옛날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면 이게 도로가 아주 낮췄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라든가 알아들 만한 학생들이 없는데 끝머리고 전쟁을 안 하냐. 여러분들이 전쟁을 안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고 지금까지 전쟁을 모르는 학생들 지금 물어봐요. 꼭 그 얘기를 나는 해주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는 임수경이 같은 사람들은 이북에 가서 김일성이 한테 가서 만세 부르고 거기서 2달 동안 있다 온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누구냐? 야당에서 그렇게 해놨다고. 그럼 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회의원들이요. 그런 이게 잘못 가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저런 데 입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보라고. 우리같이 남북한이 대처되어 있는 국가도 아니면서 사상적으로 문제되는 사람은 무조건 차단하고 무조건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 풀어놨어요. 지금. 방공법 자체를 없앴잖아 지금.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망친 게 전교조가 다 망쳐놨다. 교사들, 선생들이 다 망쳐놨다. 전교조가 뭡니까? 끝머리 올라가면은 칼 막스 내린의 그걸 다섯혀서 그게 옳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 그 이론이 얼마나 잘못되고, 물론 잘된 것도 있어요. 그 이론도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가다 보면 민주주의의 그 경쟁사회, 민주주의는 경쟁체제란 말이에요. 경쟁체제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쟁사회가 되지 않으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해서 또 자기 예를 들어서 먹거리 분배를 해줬을 때 누가 일을 이렇게 안 하거든. 경쟁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된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세계에 대해서는 이 교육세가 안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상에 틀려가지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가르쳐야 할 걸 엉뚱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뭐 다른 것도 뭐 하지 않고 그 상시한 거는 여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 아웃도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가족들이랑 이런 데서 사진 찍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70년대, 80년대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집에 나 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그 후에 그 카메라 사진기 이거 찍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그런 거 한번 찍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됐으니까 돈도 없어요.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집에서는 묵은 이야기를 좀 하시기도 하세요? 하죠. 많이 하죠.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나는 내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증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언론인들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수상하게 그 얘기를 해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그걸 듣고 다시 또 미국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직접.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내가 얘기해 준 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다 잘 알죠. 그게 참 슬픈 기억인데. 슬픈 기억도 이렇게 슬픈 기억은 없죠. 아무튼 살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참상이 이 가족들 중 제일 많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3사람이 죽었고 이제 큰 고모 집에서 이제 2, 우리 작은 고모 집에서 3.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부상자까지 13명 죽은 사람이 10명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그때 당시 83세에 여기 와서 돌아가셨고 내후에 형이 17살 먹어서 여기 와서 이제 죽었고 내 밑에 7살짜리여서 힘들죠.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하지 이런 얘기는. 하면 자꾸 슬퍼지니까. 그러면 이제 막 힘든 그 상황을 견디면서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견딜 수 있게끔 했던 뭐 힘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견디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 그런 참상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좀 뭔가 어려웠던 것이지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가짐이 중요해야 되겠다. 웬만하면은 남한테 욕먹지 않고 살아가면서 인정을 베풀고 줘야 나한테 보답한다. 그러니까 투익사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먼저 베풀면 그 물질을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투익사상은. 그렇게 하면은 전부 다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서로. 좋아하다 보면은
평화스러워지죠. 평화스러우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현대적인 사회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그 애들한테도 무슨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가족같이 사랑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그래서 여태껏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태껏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 장가보고 댕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도둑도 맞고 그랬지만 그러다가 그 도둑질 해가는 사람 한두 사람이지 그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그래. 난 지금도 우리 부락에 이제 그 42세대가 사는데 다 같이 과일 농사를 해도 똑같은 농사를 다 하는데 난 사과하고 별 농사를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포도밖에 안 하지만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꼭 나 농사 지면은 한 박스씩 다 해줍니다. 지금도. 그렇게 줘서 서로가 나눠 먹고 골고루 맛을 보고 살아야 그게 정이지. 내가 돈만 알면 그 집은 못해. 지금 카메라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요. 멀티캡을 가져왔어요. 연결선이 좀 작다고. 아, 예. 10분 내로 맞추시고 이제 점심 잡수고 예, 가셨어요. 지금 이 컴퓨터도 뭐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거기도 그래? 예. 근데 지금 저거가 돼야 될 텐데. 컴퓨터가 얘가 그럼 새로 해야 돼 또?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 개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다 망가지지 않았겠죠. 멀티캡이 좀 부족하다고 가지고 왔어요. 예. 나는 이제 왜냐면 수상하니 하나가 전부 그 과정에서부터 여기서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 이래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제 여기 다른 사람들이 또 그런 거 증언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안 했고 그 이제 저기 지뢰를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전차지뢰. 이거는 수없이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증언을 해도 어느 한 사람도 언론에도 안 비춰도 그건 못하게 하는, 저 위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완전히 폭로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한 군데 언론에도 비친 적이 없어, 지금. 그런 거를 꼭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는 탈출 안 할 거예요. 저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 과거 시험부를 질러 댕기는 옛날에 걸어 댕겼으니까 빠른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그 함양 저쪽 부산 그쪽에서 물론 이제 저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이 글로 해서 임계리를 거쳐서 이렇게 본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미온으로 가면 아주 직선거리거든. 그래서 그 질러가는 길을 이 지독도에 보면은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본 거예요. 그 바람에 임계리 꼴찌가 피란하고 있던 사람들을 피란시켜주겠다고 다 싣고 나오고 그거를 대전차지뢰 제일 취약지라 해가지고 대전차지뢰를 묻어놓고 이제 피란 시켜주겠다고 들고 나오는데 내방 친 거예요. 여기다 놓고. 그 이제 여기 갖다 놓고 또 내방 치면서 학살을 한 그 이유가 죽음이 우리가 도달했을 때서부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피란민은 전선을 통과시키지 말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얘기지만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딴 사람들이 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차, 2차, 3차 여기 왔을 때 여기 도달해가지고 3차 때는 학살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또 실감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 제7기병사단. 뭐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딴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할 수 있고.
네, 길게 말씀 많이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 뭐, 이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해놓은 사항이라 뭐, 아니, 미국에 가서 한 것이 난 제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내가 와서도 대학생들,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시간을 넉넉히, 한 시간 반 정도만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소상히 얘기하면 거의가 다 울어, 여학생들. 근데 이제 오면 뭐 10분 아니면 20분, 10분 아니면 20분, 저게 가는 동안 10분,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디부터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또 다 해보고 또 나중에 또 더 덧붙여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소상히 또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대안학교 학생들 여기는 오면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와가지고 더 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해 주니까 거기서는 지금도 편지가 와요.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 사람들 오면 오는 대로 내가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참 이게 설명하는 것도 농사 짓고 또 아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노상 여기만 매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종구씨하고 이제 부회장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하다시피 해서 또 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해달라고 지정을 한단 말이야. 그 지정해서 오는 걸 딴 사람 받고 오면은 싫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제 지금은 대다수 뭐 거의 이제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줄거리는 다 똑똑하게 가는 거예요. 교수님 비디오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배터리가 이쪽이 좀 나가서요. 저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두 개를 연결하면 끊이지 않고 나는 거는 되는. 이게 먹통이 됐어요. 아 예. 두 개가 그래서 처음에 요거하고 중간에 절로 넘어가서 다시 두 개 같이 찍고 있으니까요. 예. 뭐 한 군데만 지키면 되지. 그렇죠. 예.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설마 다 날리진 않겠죠. 시장이 그럼 지금 쌍불다리 쌍불다리 내부에 보면 이게 막 시멘트 칠해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누가 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이제 그게 지금도 그것도 밝히질 않는데 저기 이제 국방부에서 지시해가지고 한 거를 이 선로반 김천 보선공사 선로반에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어느 날 저기 와보고 싶죠 왔더니 이상하게 저걸 거푸집을 대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저기 이제 D 등급을 받은 게 여기에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 보고를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와서 그랬지. 그렇다면은 저쪽에 더 부식이 되는데 왜 저쪽부터 하지 이쪽부터 하느냐? 못하게 막은 거예요. 네. 막았는데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럼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다 해가지고 철근 넣어가지고 그거 깎아내가지고 한참 그 바쁠 때 우리 저 농사철 그러니까 7월 말 8월 그 초에 그때 옆 돌아볼 시간도 없는 상태.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김천 이 공사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했다 소리는 안 하고 우물우물 하면서 저들은 잘 모르는데 누가 시키서 했다라는 게 안 가르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게 그 전에 다 찍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되는 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해놓은 거. 그래서 이건 뜯긴 뜯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갈아내고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다 얘기예요. 탄도 자국이. 그 저것도 하려면 제대로 보안 조치를 했으면은 참 되는데 슬쩍 그거 전부 다 떨어지고 해놓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다 삐끼내고 보니까 오히려 흔적만 더 볼품없이 만들어놓은
무슨 이거 해놓고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고 전부 노상역에 와가지고 이 저 감시라고 할까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거 여기 저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저거 어떻게 갔을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숨은 내가 공치사를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 보이지 않게 쫓아와가지고 여기 그거 근데 그만큼 내가 조금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외 사람들이야 여기 여불로 댕기지 뭐 전부. 그 저기도 지금 가보면 현실대로 보면 별게 아니거든. 그 복개를 했단 말이야. 생활사업으로 70년대 복개 그 밑에 그 우리 한 키 정도 우로 복개를 했는데 그 밑에가 제일 많아. 산두 자국이. 그게 앉아서 그게 둔 있고 거기에 저 모래 파고 그 모래 속에 들어가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집중 사격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냥 참 쏘기도 너무 많이 통을 짰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그 흔적이 그저 칠해놓은 거 우선 보이는 것만 그런데 그 밑에야 그거 몇십 배 되거든 그게 묻혀서 이제 지금은 안 보이죠. 회장님 저기 말씀을 쭉 들으니까 사실은 그 노근리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어준 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보다 미국 정부가 먼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먼저 그런 목소리를 기자들이 먼저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라고 할까 사실은 이 그 학살이 일어난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좀 적극적인 어떤 또 문제를 해결했던 게 사실은 미국인데요.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미군이 그날 있었던 어떤 사실은 그런 학살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 이제 그거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우린 그 서울 가서 집회를 할 때도 우리 노건님 문제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파급돼서 알려졌을 때 우리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회단체가 다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그 속에는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은데 우리 싫다.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것이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주고 갔어야 되느냐 하는 이것만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그랬지 반미라는 말 자체부터도 우리는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미국 군인도 유엔군이란 말이에요. 유엔군. 우리나라가 위급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명령 체계가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도 증언을 그렇게 했어요. 50몇 명이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왔던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에 보면 거의가 다 그래. 그 사람들이 반문을 한 것도 있고 왜 양민을 학살하라고 하느냐. 양민인데 학살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증언 내용에 보면은 그 기관총으로 실제 사람 보고 못 쏘고 그 쌍걸 천냥을 보고 가렸더니 그대로 포가 나 그게. 그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증언을 해줬는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돌려서 쏘는 게 쫙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증언해주고 또 미국 군인들 양심가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사실상 증언을 해줬는데 또 한 사람은 그 주에 회장이 있었는데 군인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예비 거시기에 회장이 있었는데 그 증언했다고 해서 거기서 미국도 마찬가지 그 박탈시켜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진실을 얘기해줬고
또 비행기에서 폭격한 사람, 그건 뒤늦게 이제 그 기록한 거를 넘겨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넘겨받았는데, 왜 양민인데 거기다가 폭격을 하라고 하느냐. 반문한 그 수첩 그것까지 여기 넘겨줘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그래서 그때 AP가 이제 그 폭로하기까지 최상은 기자라고 우리 이제 AP 그쪽에 언론에 우리 한국 사람 최상은 기자가 우리 한국 특파원이 찍으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 와서 취임에 취재를 해가지고 넘겨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미국 국방성에 가서도 증언을 하고 펜타곤 세계적인 그 언론들이 있는 데 가서 3번, 4번씩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AP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대상도 받았잖아요. 세 사람이 그걸로 보면. 그래서 그 AP에서도 참 그게 그 폭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2년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폭로를 했던 건데 저기.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 같은 거 폭로 못했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말로 하는 국가다. 언론 민주주의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또 아까도 취임에 대해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더니 지도세도 모르게 우리가 뭐 건너갔을 때 사람 한 너댓 사람이 건너가가지고 죽었는데 뭐 몰래 얼마든지 죽이지. 무화꽃이 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학자들, 생물학자, 원자탄 핵 만들까봐 차로 빡치기 시켜가지고 사망시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요. 오전에 그냥 마치시죠.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거 인터뷰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뷰 받는 사람한테 혹시 도덕적으로라도 문제가 행동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신 건 전부다. 수학의 그 교육적 목적이고 연구 목적이고 상업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이제 그 인터뷰 받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